이것이 북한 여자 축구가 20세만 지나면 힘을 쓰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북한 축구의 현실을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여자 축구는 왜 예외일까? 그것은 여자 축구 선발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다른 스포츠 종목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다 보면 비단 축구나 스포츠를 넘어 북한 체제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북한을 이해하는 영상을 만드는 주성아TV의 의도에도 맞습니다. 여자 축구 이야기로 돌아가면 북한 부모 중 딸이 태어나면 우리 아이를 축구나 시켜볼까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북한이란 환경 속에서 여자가 성공할 수 있는 극히 희박한 가능성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가 안 되면 예술인, 그 두 가지 정도가 부모들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대표팀 선수로 선발되면 엄청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면 선수 개인은 공훈체육인, 인민체육인 등의 개인적인 영광과 화선 입당이라는 정치적 영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선 입당은 전쟁 때 나온 말인데 특별한 공로를 세운 병사를 화선, 즉 참호해서 바로 노동당에 가입시키는 표창을 말하는데 전쟁이 끝난 뒤엔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을 현장에서 바로 노동당원으로 만드는 특별 입당 과정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화선 입당뿐만 아니라 딸이 성공해서 받을 수 있는 더 훌륭한 표창은 지방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양 시민으로 바로 도약할 수가 있다는 것도 들 수 있습니다. 눈에 띄게 맹활약해 김정은의 칭찬을 받으면 가족까지 평양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가보기 어려운 외국 구경은 덤입니다. 국제대회에 나가 우승하는 딸, 그것이 북한 가정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의 여자아이들은 5세쯤 되면 모두가 체육선수,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자 축구 선수 상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딸에게서 운동 재능이 좀 엿보이면 공부도 제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북한 스포츠가 발전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가 어려서부터의 영양 공급이라고 했는데 여자 축구에선 이게 해결이 됩니다. 신기한 일이죠. 왜냐? 선수 가능성이 있는 딸이라면 굳이 국가가 공급하지 않아도 각 가정에서 알아서 열심히 딸에게 영양 공급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거 다 갖다 먹이면서 내가 좀 꼭 성공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린 시절의 영양 공급이 해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여자아이들이 축구에 매달리니 당연히 뛰어난 인재를 선발할 확률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 폭이 매우 두터운 것입니다. 만약 세계 다른 나라가 이런 환경이라면 의심할 바 없이 그 나라는 당연히 여자 축구 최강국이 됐을 것입니다. 한국도 아마 그렇게 됐겠죠. 하지만 문제는 선진국 여성은 축구하지 않아도 성공할 기회가 도처에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올인하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딸을 선수로 키우는 것에 목매달 가정이 과연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국 다른 나라는 스포츠하는 딸을 바라는 가정, 더 구체적으로 여자 축구를 시키겠다고 하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결과 축구를 하는 여성의 인재풀이 너무 협소하니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확률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공부 잘하는 여자가 성공할 확률보다 축구 잘하는 여자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평양이 아닌 지방에서 사는 가난한 가정의 여자아이들은 대학에 갈 확률도 극히 희박한데 고급 중학교 졸업생 중 여자가 대학 졸업할 확률은 졸업생의 10% 미만입니다. 그런 바늘 구멍을 뚫고 대학을 졸업해도 국가가 직업을 정해주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잡기 어렵습니다. 한국이라면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될 정도의 머리를 가진 여성도 가난하고 출신 성분이 나쁘면 대학에 가지 못하고 농민이나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자 축구는
북한 여성 전체에 있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특히 지방은 훨씬 더 그러합니다. 이렇게 갈 곳이 없어 목적의식이 철저한 여자아이들이 혀를 깨물며 훈련하니 북한 여자 축구가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북한에선 남자아이들도 같은 목표를 가지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불행하게도 남자 축구는 국제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 남자아이들에게도 축구 선수는 매력적인 보상이 걸려있는 동기부여가 뚜렷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으니 북한에서 남자 축구는 기회 비용의 차원에서 여자 축구에 비해 인생을 올인할 이유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17세 이하나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은 세계 최강국 반열인데 왜 월드컵에 나가면 힘을 쓰지 못할까요? 여자 월드컵에 4번을 나가 8강에 한 번 든 것이 최고 성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17세나 20세 때 만나는 상대와 월드컵에서 만나는 상대는 전혀 다릅니다. 10대 중반의 여자 축구에 인생을 걸겠다고 마음먹은 선진국 여성은 많지 않습니다. 축구를 몇 년 해보다가 적성에 맞으니 프로 선수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20대 미만에서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이 만나는 상대는 축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훈련이 많이 필요한 어린 선수들입니다. 5, 6세부터 전문적으로 육성된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이라면 거기에 어려서부터 한 팀을 이루어 오랫동안 다져진 조직력까지 더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반면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로 나올 정도의 여성 선수는 이미 축구에 인생을 건 여성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축구 경력이 꽤 많습니다. 체격과 힘이 좋은 선진국 여성이 축구에 올인해 6, 7년 정도만 훈련하면 북한 선수가 16년 내지 17년 훈련을 한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선진국 프로 선수들은 훈련 환경도 좋고 선진적인 축구 기술을 연마하며 또 성적이 좋으면 보상도 따릅니다. 똑같이 밥줄이 걸린 조건이라면 북한의 힘과 체력, 정신력은 한계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현저한 신체 조건을 극복하기 어렵듯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장벽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 여자 축구가 20세만 지나면 힘을 쓰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계란에 사상을 넣어 던지면 바위를 깬다고 하지만 체격의 열쇠를 어떻게 사상으로 커버가 됩니까? 축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북한군이 아무리 일당백이라고 외치며 악을 써봐야 어려서부터 고기 먹고 자란 한국 군인들과 맨몸으로 붙으면 집니다. 체력은 사상을 이깁니다. 이번에 수원에서 수원 FC 위민을 이겼던 내 고향 여자 축구단 선수들은 경기 내용에선 밀려도 사실 그 어느 경기보다 치열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우승 상금 100만 달러도 큰 돈이지만 한국과의 경기에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과의 경기에서 넣는 골은 값이 달라집니다. 가령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벌어진 첫 남북 여자축구 대결에서 첫 골을 넣은 이홍실 선수는 곧바로 화선 입당을 했고 이후에 국제심판 등으로 승승장구해 함경북도의 농촌에서 올라와 평양의 좋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홍실 선수를 잘 압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이런 표창이 없습니다. 한국 팀과의 경기는 김정은이 지켜볼 가능성도 높고 기분이 좋아지면 어떤 상을 하사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반면 이길 것이라고 믿었는데 지면 이들은 평양에 돌아가 강제노동 등 엄청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처벌의 강도도 다른 것입니다. 북한 체육 선수들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어떤 상을 하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승 상금을 얼마 받든 그것은 선수들의 것이 아니기에 상관없습니다. 김정은의 기본에 따라 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진짜 선수의 몫입니다.
북한에서 지도자의 기분을 만족시켜 최고의 상을 하사받은 선수는 단연 1999년 스페인 세계 육상 선수권 여자 마라톤에서 우승한 정성옥입니다. 그런 우승 소감을 묻자 결승 지점에서 장군님이 어서 오라 불러주는 모습이 떠올라 끝까지 힘을 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김정일은 정성옥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와 벤츠 500, 평양의 고급 주택을 하사했고 우승 상금 6만 달러도 모두 갖게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선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선수에겐 공화국 영웅보다 등급이 한 단계 낮은 노력영웅 칭호와 우승 상금 일부만 줍니다.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5개나 딴 유도스타 개순이도 노력영웅에 불과합니다. 단연 성군시대의 영웅으로 정신적 풍모의 귀감으로 떠오른 정성옥이지만 몇 년 뒤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애인이 직접 채워준 손목시계를 보며 힘을 내 우승했다는 말실수를 했는데 실은 이 말이 사실입니다. 1990년대 중반은 고난의 행군 시절이라 체력 소모가 심한 마라톤 선수들도 국수죽을 먹으며 훈련했습니다. 옥수수 국수를 물에 몇 시간 담그면 면발이 퉁퉁 불어나고 뚝뚝 끊어지는데 여기에 배추 시래기를 넣고 휘휘 휘저으면 국수죽이 됩니다. 정성옥은 1996년에 국가대표팀에서 만난 남자 마라톤 간판 김중원과 연애 중이었습니다. 김중원은 정성옥이 대회에 출전하기 전 중국의 성급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해 상금 8,000달러를 받았는데 자기 몫으로 차려진 상금 중 300달러를 떼서 애인에게 개역과 개소주를 만들어 먹였습니다. 그렇다고 체력이 하루아침에 생길 리가 만무한 일입니다. 정성옥이 우승을 해야만 하는 다른 이유는 아버지를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황해도 해주의 지방공장에서 18년간 화물차 운전사로 일했던 그의 아버지는 대회 직전 차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재판받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게 된 아버지를 살리려면 대회에서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정성옥은 임신 중절 수술까지 받고 대회에 나섰습니다. 우승과 함께 아부성 발언으로 공화국 영웅과 이민치욕인 칭호를 받은 뒤 정성옥이 붙이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웅의 아버지가 돼 각종 매체에 출연했습니다. 애인이 유명해졌으니 나 같은 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던 김중원도 버리지 않고 1년 반 뒤 결혼했다고 하니 해피엔딩입니다. 이런 정성옥의 성공 스토리는 북한 스포츠의 신화가 됐습니다. 수원FC 위민이 만났던 내 고향 여자축구단 선수들, 또 앞으로도 한국 선수들이 만나게 될 북한 여자 선수들은 모두 제2의 정성옥을 꿈꾸며 이를 악문 북한의 여인들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